예, 저는 문화재청을 이끌고 있는 나선아입니다. 문화재청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유산을 총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그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세계인한테 공유할 만한 가치로 저희가 만들어가는 일까지 문화재청의 일입니다. 문화재청의 영역은 대단히 넓습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다 포괄하고 있고 땅 위의 유산은 물론이고 바닷속의 유산까지 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까지 다 문화재청의 관리 대상이어서 대단히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대적으로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모습 그것이 결국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와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전통적인 유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그 남과 별다르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단지 놀이 문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뭐 스케이트 타고 스키 타고 이제 그런 동적인 것도 많은 그 놀이가 있는데 저는 동적인 놀이보다 엎드려서 책 보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현장이 있다 그러면 극성을 떨고 찾아가 보고 국민학교 시절에도 이제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산 도시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여름방학이면은 뭐 해운대를 갔다가 통도사를 간다거나 그런 일이 집안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문화와 접할 기회는 많았습니다.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성인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전통이란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이번에 우리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통이란 무엇인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선대들, 여러 선생님들께 중에 한 분이 전통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맥박에 흐르는 핏줄과도 같아. 내가 인식하든 안 하든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런 전통은 내 몸에 흐르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요. 또 제 생각에는 유전인자처럼 우리의 어떤 삶의 철학, 삶의 모습이 내 몸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통이란 변화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죠. 그 시대의 철학에 따라서, 그 시대 환경에 따라서, 그 시대에 유입된 새로운 사상과 기술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문화가 바뀌어지죠.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전통 정착하고 그것이 또 그 다음 때로 이어지면 전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전통은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서구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산업사회 시설과 또 주거 환경과 또 입는 옷과 음식 문화와 이런 것들이 서구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구 산업사회 이전의 것이 전통 문화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죠. 지금 현재의 전통을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이전의 생활 모습과 이후의 생활 모습에서 산업사회 이전의 것을 전통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그 시대마다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또 외부로부터 온 다양한 무사와 융합해서 우리가 생활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지속된다면 그것은 전통입니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젊은이 여러분들이 전통이 나랑 관계없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왜 우리가 전통을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 전통의 가치는 그게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세계인이 공유할 만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전통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데 너무 관념적이어서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재. 그러면은 문화재를 우리가 왜 보존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과 같겠죠. 전통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고, 문화재 속에는 그 시대의 최고의 사상과 또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예술 감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존 관리하는 것이죠. 왜? 그것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알고자 하면 문화재를 알아야 되고, 문화재를 알게 됨으로써 그 시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시대 우리 선조들의 어떤 생활 철학, 또 사상,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알게 됨으로써 내 생활 속에 전통이 들어가게 되지요. 되면서 세계 속에,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 인류 문화는 하나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구미 대륙이 모두가 생활 문화가 같아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나라는 존재를 뭐로 입증하겠습니까? 생김만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또 지금 나의 생활 모습, 나의 문화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신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할 수 있죠.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통 문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전통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전통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학교들이 이제 자유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서예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것도 전통 문화죠. 또 이렇게 전통 놀이를 한다든가, 뭐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 전통 놀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전통적인 예절,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는 유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도교적인 요소, 종교의 사상적인 요소만 해도 다양한 요소가 있죠. 그 중에 우리 최근까지 우리의 어떤 생활 모습을 절도 있게 또 어떤 규범을 가지고 가질 수 있게 된 게 유교의 이념에 의해서 정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교의 예절도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전통 예절을. 그러니까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친구를 어떻게 대하고, 또 이웃 간에 어떻게 대하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좀 더 완벽하고 풍요롭게 인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유교의 인, 의, 예, 지, 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모든 문물을 구현을 했죠. 그 구현된 문물을 보면서 그 정신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를 알기 위해서 문화유적 답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때로는 이제 여러 박물관에서 자기의 전통 문화의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찾아가는 박물관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그 전문성이 있는 박물관들에 학교가 단체 관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치원들도 많이 오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전통문화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의 가치를 담은 그런 요즘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미지 정보, 영상, 또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우리가 문화유산, 그러니까 사찰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뭐 향교라든지 또 남겨져 있는 뭐 그 삼국시대의 고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에 학교가 참여하는 거죠. 학교가 참여하고 학생이 참여하고 또 가족과 함께 참여하면서 많은 교육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그 여행지 중에 문화유적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전통문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가치를 알리는 것 중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한국의 역사가 또 한국의 전통이 절대로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의 문화 속에, 전통 문화 속에 또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재 속에는 세계와 소통했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에는 저 멀리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중해의 문화 요소가 담겨 있고, 그리스적인 요소가 담겨 있고, 또 아라비아적인 요소가 담겨 있고, 인도 북부 인도적인 요소가 있고, 중국적인 요소가 있고, 또 멀리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오하고도 그런 교통의 연결 고리 끈이 유물 유적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 유적을 통해서 우리의 영토는 작지만 우리의 역사문화 영역은 얼마나 넓었는지 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 이제는 영토국가 시대가 아닙니다. 문화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는 보다 넓은 문화 영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문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 속에 서구적인 요소 또 아랍적인 요소, 중요한 요소들을 다 인식하고 세계로 나갔을 때 그 나라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류를 했었는지, 그 요소가 남의 요소가 아니라 나의 요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세계 평화를 이끄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재를 지나간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가치 보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세계 여러 나라를 나갔을 때 여러분이 좀 더 당당하게 외국의 여러 사람들과 외국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역사 영역은 넓습니다.